문제를 보면은 역시 함수가 나와 있어. 그리고 요렇게 점이 주어져 있어. 우리한테 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뭐를 가르쳐주고 싶은 걸까? 기울기. 그렇지.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줬어. 그 중에 한 가지야. 자,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거를 빼라 그랬지. 3 빼기 1 분의 뒤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거야. 마이너스 1 빼기 3. 그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바로 기울기다.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1차 함수 식의 기본형이 뭐야? y는 ax 플러스 b란 말이야. 그 중에 기울기를 찾았으니까 여기 a 대신 마이너스 2x 뿔 b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 아무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거를 집어넣는 거야. 얘는 어느 자리에? x 자리에, 얘는 어느 자리에? y 자리에. 선생님도 첫 번째 걸 한번 넣어볼게. 3은 마이너스 2뿔 b가 되므로 b는 5가 되겠구나. 아하, 그렇다면 이제 완성된 1차 함수 식은 y는 2x 플러스 5다. 요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1번서부터 가보자. x절편이 1이래. x절편은 얘들아 뭐가? y가 0일 때의 값이야. 그러면 y 자리에다 0을 한번 넣어볼까? 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므로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5야. 그럼 x는 얼마야? 뿔뿔 바뀌고 2분의 5야. 탈락.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야. 너 나가. 자, 2번 y절편은 4다. y절편이 얼마로 구해놨어? 5라고 구해놨잖아. 너도 탈락. 자, 3번 마이너스 1,7을 지난다. 얘들아, 지난다가 나오거나 또는 위에 점이 나오면은 뭐 하란 뜻이다? 대입해보란 뜻이야. x 자리에 뭐? 마이너스 1. y 자리에 뭐? 7. 한번 넣어볼게. y에다 7은 마이너스,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니까 얼마가 돼? 플러스 2가 되겠네? 플러스 2 더하기 5. 5. 7은 7. 바로 3번이 정답이구나. 나머지도 한번 해보자. 우리는 x절편도 구해놓고 y절편도 구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돼. 어떻게? 이렇게 하고 x절편 2분의 5를 찍어주는 거야. 여기 2분의 5. 그 다음에 y절편 플러스 5를 찍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둘을 연결하면 되거든. 이야, 어때? 자, 몇 사분면을 지나나 볼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 1, 2, 4를 지나는구나. 그런데 2, 3, 4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너도 탈락. 자, 마지막 하나 더 해보자. y는 3x 플러스 1 그래프랑 평행이 돼. 얘들아, 평행은 뭐가 같은 거지? 기울기가 같아야지만 같이 평행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어. 그런데 여기는 뭐야? 3이잖아. 너도 탈락.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할 건 점 두 개가 나와 있을 때는 뭐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다? 기울기.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우리는 기울기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난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x축에서 만난다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냥 대략 그림을 그려볼게. 어떤 그래프랑 어떤 그래프를 그렸는데 x축에서 만나고 있대. 그렇다면 둘의 뭐가 같은 걸까? x 절편이 같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아, 얘의 x절편과 그 다음 어떤 그래프의 x절편이 똑같구나. 그럼 이 부분에서 x절편을 한번 구해보자. x절편은 y가 0일 때의 값이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이니까 뿔뿔 돼서 약분하면 x는 2. 아하, x절편이 2구나. 그러면 x절편이 2라는 건 좌표가 뭐란 뜻이지? 2,0이란 뜻이야. 됐어. 얘는 이제 임무가 끝난 거야. 우리는 2,0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식만 구하면 되는 거야. 아까 문제랑 똑같은 유형이네. 결국 뭐를 줬으니까? 점 2개를 줬으니까 이 문제도 점 2개를 준 거야. 2, 0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자, 다시 한번 뒤에서 앞에 거를 빼보자.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고 마이너스 4에서 0을 빼면 여기는 마사가 되고 얘도 마사가 되니까 결국 기울기는 뭐다? 1이다. 1차 함수의 기본형 y는 ax 플러스 b자리다가 기울기를 집어넣으면 y는 1x 플러스 b구나. 자, 여기다가 두 점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면 되니까 선생님은 첫 번째 거를 대입해 볼게. 2, 0 이렇게 들어가면 0은 2뿔 b가 되고 b는 마 2가 되는구나. 결론. 자, y는 x 마이너스 2 하고 나오면 얘와 x축에서 만나면서 이것을 지나는 직선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점 2개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네. 그치? 이제는 기울기 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점 2개로 함수식 만드는 거 까먹지 마라. 그 다음 그림이 나왔어. 그림이 나오면 우선 반은 포기하지. 이게 뭔 소리야. 10도씨의 물을 데웠는데 X분 후에 Y 온도. 아유, 몰라. 그러지 마, 얘들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이 그래프를 보는 능력만 있으면 돼. 자, 얘가 얼마나 친절한 문제인지 볼까? 요 좌표를 준 거야. 요 좌표도 준 거야. 그렇다면 이 좌표를 읽어내기만 하면 돼. 자, 몇 콤마 몇이라고 읽으면 되니? X좌표는 없고 Y좌표만 있으니까 0,10이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뭘 읽어내면 되니? X가 3일 때 Y가 20이라는 거. 이야, 연속해서 3개가 다 점 2개 준 문제랑 똑같아졌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또 뭐야? 이 점 2개로 기울기만 찾아내면 된다는 뜻이야.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뒤에서 앞에 거 빼고 그러면 이건 결국 3분의 10. 아하, 관계식 만들어 볼까? y는 ax 플러스 b자리에 a 값을 구한 거야. 3분의 10x.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b를 알기 위해서 어떤 걸 집어넣냐? 얘를 집어넣는 게 빠르겠지. 왜? y절편을 10이라고 이미 가르쳐주고 시작한 거니까. 플러스 10. 이게 바로 관계식이 된 거야. 약간 거저먹은 느낌이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물을 데우기 시작한 지 15분 후라 그랬으니까 뭐가 15분인가 보자. x분. 아하, x 자리에다 15를 대입하면 나오는 게 온도구나. 그래서 15를 여기다가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3으로 약분해서 5 곱하기 10, 50 플러스 10이니까 온도는 몇 도다? 60도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지. 그래프가 나오면 몰라? 하지 말고 얘들아, 그래프가 준 친절함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야. 그래프에는 항상 어디랑 어디를 지나는지 가르쳐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점 2개를 찾은 뒤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기울기를 구해내면 된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문제. 그래프가 또 나왔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미치도록 시험에 나오는 문제야. 자,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래.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벌써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 뭐냐?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는 건 기울기가 뭐다? 플러스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올라간다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이걸 알고 시작하면 이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하, 기울기는 플러스구나. 그럼 결국 a 값은 플러스구나.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자, y 절편이 어디에 있니? 0보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렇다면 y 절편인 b 값은 뭐다? 마이너스다. 아이고, 너무 쉬워지잖아 문제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건 기울기가 플러스다. 오른쪽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왼쪽 이렇게 올라가면 돼. 자, 그 다음 y는 bx-a y는 bx-a래. 그럼 우리가 구해놓은 부호를 한번 넣어보자.
B 값은 마이너스래.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야. 그 다음 기울기는 마이너스란 뜻이야. 그 다음에 A는 플러스였는데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맞불 만나면 얘도 마이너스. Y 절편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프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볼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야. 왼쪽. Y 절편도 마이너스야. 그럼 Y 절편부터 먼저 찍고 왼쪽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1, 2, 3, 4분면 중에 어디를 지나지 않고 있어요? 얘만 불쌍하네. 2, 3, 4는 다 지나고 있단 말이야. 정답 1, 제 1, 4분면은 지나지 않고 있다. 이 두 그래프에 교점이 존재하지 않도록 A, B의 조건을 잡아라. 얘들아, 그래프가 있는데 교점이 존재하지 않대. 그 소리는 얘네들은 약간만 기울어져 있어도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어. 그런데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일까? 둘이 이렇게 평행인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평행은 만나지 못하거든. 그래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로 해라?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 그럼 둘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함수식으로 바꿔보자. 2와 2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y는 이거는 마이너스 y를 넘길까? 그래. 그러면 y는 2x 마이너스 b 이렇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a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는 그래프일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y는 2x 마이너스 b인 그래프였던 거야. 자, 이 두 그래프가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뭐를 맞추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a와 기울기 2가 같으면 쟤네들은 못 만나는 거야. 따라서 양변에 2씩 곱해서 마이너스 a는 4, a는 마이너스 4이면 된다. 그런데 얘들아,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왜? B 조건도 봐야 되거든. 만약에 얘네 둘이 같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그거는 기울기만 같은 게 아니라 뒤에 y절편까지 같으면 둘은 일치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답이 무수히 많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2분의 1은 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A 조건과 B 조건 두 개를 다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오호, 삼각형 만들라는 문제 많이 봤는데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래. 얘들아, 요거 조금 신경 써야 돼. 선생님이 먼저 함수식으로 바꿔볼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1번 그래프.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프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y는 얘를 넘길게. 마이너스 ax 플러스 1 그래프. 자, 세 개의 그래프가 있대.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있으면 삼각형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뭘까? 세 그래프가 다 뭐 하면 돼? 평행이면 되겠지? 또는 요렇게 두 개 하나 평행, 아니면 요런 식으로 두 개 하나 평행이면 돼. 왜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미 여기서 두 개의 그래프는 얘랑 얘랑은 기울기가 안 같음을 이미 보여줬어. 그렇다는 건 쟤네들은 언젠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니? 3번. 이 A 기울기를 이쪽의 평행으로 맞춰주거나 이쪽의 평행으로 맞춰주면 쟤네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따라서 1번과 3번을 같게 만들어 볼 거야. 기울기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A랑 같다. 따라서 A 값은 2다. 하나 먹고요. 두 번째 2번과 3번도 기울기를 같게 만들어 버릴 거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가 같다. 그래서 A는 1이고요. 정답은 3이다. 아니지. 뭐가 또 있을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또 하나 있어. 이거를 아이들이 잘 까먹거든. 자, 잘 생각해봐. 이렇게 그래프 3개가 있는데 얘들아, 걔네들이 만약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삼각형을 못 만들게 되는 경우잖아. 아하, 그래서 얘하고 선생님이 연립을 할 거야. 왜냐하면 쟤네들의 교점을 맞출 거거든. 2x 플러스 y는 4와 x 플러스 y는 3에 연립을 하면 둘 제끼고 x는 1. 어우, 바로 나오네. x가 1이면 y는 2. 바로 나오네. 즉 한마디로 쟤네들의 교점이 1,2란 뜻이야. 그러면 얘도 이 1,2를 지나게 만들면 쟤네들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거든. 얘를 x 자리에, 얘를 y 자리에 집어넣어 볼게. 그럼 a 플러스 2는 1이니까 결국 a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경우까지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a 값의 합은 얘하고 얘는 서로 상쇄되고 정답은 2. 이렇게 먹으면 된다.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조건이 3개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이렇게 직선이 모두 평행이다. 그런데 이미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기울기 2개가 서로 다른 걸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 남은 얘만 이쪽으로 평행이든지 이쪽으로 평행이든지,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이 자꾸 빼먹는 거,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나버려도 삼각형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 좋겠다. 그 다음 7번 문제. 자, 오호호, 드디어 나왔어요. 그치, 이 문제가 빠지면 서운하겠지. 왜? 둘러싸인 도형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 그래. 자, 가자. 이번에도 얘를 넘겨볼게. 2y는 x, 그럼 y는 2분의 1 x. 1번 그래프 하나 만들어 놓고, 2번 x는 4, 3번 y는 마이너스 2. 자, 얘 그림을 한번 이제 그려보자. 이렇게 해놓고 얘부터 x는 4. 하나, 둘, 셋, 넷, 4. x만 4. 그냥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얘는 2번 그래프야. y는 마이너스 2. 하나, 둘, 마이너스 2 하고 쭉 가주면 얘가 바로 3번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1번 그래프는 어떻게 대략 대충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 내가 x에다가 여기 있는 4를 집어넣어 볼 거야. x에 4가 들어가면 y로 나올 건 2. 4,2란 뜻이구나. 4,2. 요 지점만 하나 알아도 얘는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아이고, 잘 그렸다. 자, 이 3개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볼까? 얘 두 칸이니까 높이는 4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여기를 알면 되는데, 얘가 문제인데 얘를 어떻게 알면 될까, 얘들아? 이 1번 그래프랑 이 3번 그래프의 뭐야? 교점이란 뜻이야. 아하, 얘하고 얘의 교점이 바로 요 점이구나. 그러면 y 자리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 마이너스 2는 2분의 1x. 역시 양변에 2씩 곱해주면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구나. 야호, 요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4였어. 그러면 이쪽 4칸, 이쪽 4칸. 한마디로 밑변은 총 8칸이 되는구나. 그래서 삼각형 넓이 8, 4, 32 나누기 2. 정답은 16이다. 요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문제는 뭔가 보자. 이 문제 굉장히 쉬운데 나오면 아이들이 잘 틀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y는 어쩌고 하고 y는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답을 쓰던 게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아까 이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오면 좀 당황하거든. 자, 한번 볼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이래.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줬어. y축의 평행이란 말이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그래프를 그려봐. 그래프를 딱 해놓고 y축의 평행이래. 그렇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거든. 한마디로 누구 값?
x값만 존재한다는 뜻이야. 즉 이런 식엔 답이 x는 몇 하고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 어떤 y값이 들어와도 다 x값이 똑같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이 좌표에서도 x값이 어때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a는 2a-5여야 된다. 숑 그러면 여기는 a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겠구나. 아하, a는 5야. 끝났네. 여기 좌표가 바로 5란 뜻이야. 정답, 직선의 방정식 x는 5 하고 요렇게 써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막 외우려고 하지만 얘들아, y축의 평행? 뭐가 답이었지? 이렇게 외우지 말고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의 평행이다. x축의 평행이다. 그럼 누구 값만 존재한다? y 값만 존재하는구나. y는 몇?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볼게. 이 문제에는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거 말고 약간 다른 식의 뉘앙스가 있어. 확인해보자. 전체 학생 수, 올해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8% 줄고 여학생은 12% 늘어났다. 뭐 이거는 늘 나오던 문제야. 그런데 전체적으로 4명이 늘어난 셈이래. 그래놓고 올해 학생 수를 줬어. 그럼 아이들이 고민을 한다? 작년 남학생 수를 구하랬는데 작년에 남학생을 x로 두고 작년에 여학생을 y로 두는 문제는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올해 남학생으로 놓아야 되나? 아니야. 올해 학생이 454명이라고 줬지만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4명이 늘어난 거라고 했거든. 그럼 그것은 작년엔 몇 명이었단 뜻이야? 450명이었단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세우던 식하고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요거만 포인트를 잡아주면 첫 번째 식은 거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뭐야? 작년 남학생이 8%가 줄은 거야. 그래서 100분의 8x는 줄었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지. 여학생은 12%가 늘어난 거니까 더하기 100분의 12y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늘어난 양, 줄어든 양의 개념이니까 여기 4명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얘네한테 전체적으로 뭘 곱할까? 100을 곱해주자. 그럼 마이너스 8x 플러스 12y는 얘는 400이 되고 이제 1번식과 여기 있는 3번식을 연립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 위에다가 8을 곱해볼게. 8x 플러스 8y는 여기다 8 곱하면 8, 40, 8, 4, 32, 3600이 되는구나. 그래서 둘을 어떤 식으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두 식을 뭐 하면 되겠니? 더하면 얘가 소거 되겠지. 그래서 20y는 여기는 얼마? 4000 이렇게 되면 y는 얼마? 200. 자, 작년 y가 뭐로 났냐면 여학생으로 났어. 여학생이 200명이니까 남자는 몇 명이었겠어? 250명. 남학생은 250명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두 번째.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그림 그려볼게.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아이고 힘들어. 몰라. X만큼의 거리를 시속 3km의 속력으로 올라가고 있었어. 그런데 내려올 때는 똑같은 길로 내려온 게 아니네. 올라갈 때보다 4km가 더 먼 길.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내려오는 길은 Y라고 표현해보자. 그리고 얘는 속력이 얼마야? 4km의 속력이야. 그래서 총 몇 시간? 4시간 30분 걸렸대. 얘들아,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은 친구들은 이 문제가 나오면 뭘 생각한다? 거, 소, 시. 그래서 이 문제를 무슨 공식으로 푼다? 시간 공식으로 풀겠지? 시간 공식은 뭐니까? 속력 분의 거리니까. 아하, 4시간 30분이라는 건 결국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합했더니 4시간 30분이 된 거구나. 이게 첫 번째 식인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뭐냐? 여기 보면은 이 y가 올라갈 때보다 얼마 더 멀대? 4km 더 멀대. 그래서 y는 올라갈 때의 거리인 x보다 4km가 더 멀다. 이렇게 두 식을 갖고 연립하면 되는 거겠지. 자, 여기다 써볼게요.
시간 공식 속력분의 거리. 올라갈 때 3분의 거리 몰라 x. 내려올 때 속력 4분의 거리 몰라 y. 요렇게 1, 2번 식으로 연립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얘들아 수학은 어차피 원리만 깨우치면 중학교 1학년도 중학교 2학년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자 여기에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중학교 1학년 문제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중1은 연립방정식을 안 배웠잖아. 그럼 뭘로 풀어야 돼?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로 이 문제를 바꿔서 풀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그대로야. 3분의 x 더하기 4분의 여기다가 y를 쓰지 말고 뭐라고 쓰면 되냐면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지. 올라간 거보다 4km 더 멀다. x 플러스 4다. 요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4와 2분의 1 붙이면 식 하나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1학년도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마지막 문제 보자.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이것도 많이 봤지? 자, 이 문제는 무턱대고 이렇게 연립할 필요가 없어. 왜냐? 해가 같대. 그러면 여기 있는 미지수 때문에 어차피 얘는 못 계산하잖아. 그럼 누구랑? 미지수가 xy만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이 둘을 갖고서 바로 연립을 해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자, 연립하자. x-2y는 8, 3x 플러스 y는 3. 자, 위에다가 30 곱해도 되고 밑에다가 20 곱해도 돼. 여기다 선생님은 20 곱해볼게. 6x, 2y, 6. 자,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식과 여기 있는 3번식을 연립하면 얘는 마, 얘는 뿔. 그럼 둘을 더해야 사라지겠구나. 그럼 얘는 얼마? 7x는 얘는 14, x는 2. 자, 하나 나왔고 x가 2면 여기다 2 갖다 집어넣어서 얘 2양하면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y는 6이니까 y 값은 얼마? 마 3. 끝났다. 아니야. 얘네들은 그냥 x, y 값이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는 여기다 한 번씩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자, ax 플러스 y가 15인 자리다가 2,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a 마이너스 3은 15, 2a 18, a는 9. 옳지. 9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을 또 대입하면 2, 6, 12, 마이너스 3b는 15, 마이너스 3b는 얘 이항해서 마이너스 10이니까 3. 그럼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9에서 마이너스 1을 뭐 해야 되니까? 빼야 되니까 정답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자, 정화랑 승준이는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면 2계단 올라가고 지면 1계단 내려간대. 그래서 결국 정화는 14계단에 승준이는 5계단에 있다면 정화가 이긴 횟수는 뭔가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 포인트를 기억하면 좋아. 여기다 이렇게 표를 만들고 정화, 승준 하고 적은 뒤에 여기다가는 이긴 횟수, 여기다가는 진 횟수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 생각을 해봐. 정화가 4번 이겼어. 그건 다른 말로 승준이가 몇 번 졌다는 거야. 4번 졌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정화의 이긴 횟수는 결국 승준이의 진 횟수가 된다라는 거. 따라서 정화가 이긴 횟수를 x라고 놓으면 승준이의 진 횟수 자리에도 x를 놓는 거야. 반대로 정화가 y번을 졌어. 정화가 진 거니까 결국 승준이가 어떻게 한 거야? 그 숫자만큼 이긴 거잖아. 그래서 승준이에다가 y를 놓는 거야. 이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계단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고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간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 정아는 14계단에 있고 승준이는 5계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야. 식을 만들어 보자. 1번 2x-y는 14,
두 번째 식, 요거 위치 바꿔볼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 요렇게 해놓고 누구를 물어보고 있어? 정화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x가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y쪽을 먼저 소거하자. 전체적으로 2 곱해볼게. 세 번째 식은 그럼 4x 마이너스 2y는 28이 되겠구나. 얘네들의 부호가 다르니까 뭐하면? 더하면 사라지겠지? 그래서 얼마? 3x는 얘네들은 사라지고 더하면 얼마? 33. 따라서 x는 얼마? 11. 정화는 11번 이겼구나. 이런 식으로. 자, 계산 문제가 한 문제씩은 꼭 나올 텐데 어떻게? 요 표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주면 좋은 거야. 정화가 이긴 횟수는 바로 누구? 승준이의 뭐가 된다? 진 횟수가 된다. 요거만 기억하면 계산 문제 나올 때마다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 소금물이 안 나올 리가 없지. 기말고사에 5% 소금물과 8% 소금물을 섞어서 6% 소금물을 만들었다. 선생님이 뭐를 기억하라고 했지? 소금 공식을 기억하라고 했을 거야. 소금 공식은 뭐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소금물의 농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생할 일이 없어. 자, 5% 소금물과 이 문제를 소금 공식으로 어떻게 풀 거냐?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녹아있는 소금 더하기 두 번째 녹아있는 소금 합하면 세 번째 녹아있는 소금. 이게 되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소금 공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첫 번째 식 만들어 볼게. 100분의 농도 5% 곱하기 소금물 몰라. 100분의 8% 소금물 몰라. 그래서 결국 얼마? 100분의 6% 소금물 300g을 만들었구나. 이게 1번 식이야.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야? 두 번째 식은 여기지. X 소금물, Y 소금물 섞으면 300g. 그렇지. X 플러스 Y는 300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식에 전부 분모에 100이 있으니까 분모 100을 싹 지워주고 5X 플러스 8Y는 63, 1800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식에다가 5씩 곱해보자. 5X 플러스 5Y는 1500. 그래서 둘을 연립하면 얘는 얼마? 3Y는 얘는 얼마? 300. 그래서 Y는 얼마? 100g. 그렇다면 당연히 X는 몇 100g? 두 개 더해서 300g이니까 X는 200g.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어? 5% 소금물이었어. 그러니까 5% X. 200g 하고 써주면 되겠지. 자, 소금 공식은 뭐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그 다음 오늘 준비한 세 번째 문제. 오, 그렇지. 이 문제가 왜 안 나오나 했다. 무슨 문제? 1문제야. 1문제는 어떻게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으냐?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선생님이 일을 할 거야. 그럼 하루에 일하는 양은 4칸 중에 1칸이니까 나는 4분의 1만큼 하루에 일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일을 다 끝내기 위해서는 며칠 걸리겠니? 여기 분모에 있는 4만큼 걸리겠지? 그래야 일이 끝나니까. 오호, 1문제는 바로 이렇게 이해하고 풀면 되는 거야. 모든 일이 끝났다? 그럼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A가 2일 동안 일을 했대. 첫 번째 식이에요. 2A 플러스 나머지를 B가 3일 동안 일했대. 3B는 하면 일이 끝난대. 여기다 뭘 쓴다? 1을 쓴다. 두 번째, A가 이번엔 4일 동안 일을 했대. 4A 플러스 B가 며칠 일을 했대? 2일 일을 했대. 이런 일이 끝났다. 또 뭘 쓴다? 1을 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A가 혼자 일하겠다 했으니까 A 쪽이 또 남아야 돼. 그럼 B를 소거하자. 여기다가는 2를 곱하고 여기는 3을 곱해볼게요. 그럼
4a 플러스 6b는 2 하나. 두 번째 12a 플러스 6b는 3. 그 다음 b를 소거할 거니까 마이너스 4 빼기 12 마이너스 8a는 2 빼기 3 마이너스 1. 뿔로 바뀌고 8로 나눠주면 a는 뭐다? 8분의 1이다. 이게 답이 아니지 얘들아? 며칠 걸린다. 선생님이 말한 이거는 뭐란 뜻이지? 하루에 얘가 8분의 1씩 일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전체 일이 다 끝나려면 며칠 걸린다? 8일 걸린다. 이렇게 8일 써주면 된다. 자, 1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끝자락에 1을 쓰는 의미가 하루에 일하는 양이 4칸 중에 1칸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다 해야 일이 끝난다는 뜻이거든. 그럼 결국 4분의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이 끝나는 건 숫자 1로 표현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은 뭐냐면 싹싹싹 다 지워져. 그래서 빵으로 끝나면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야. 그럼 해가 없을 조건은 뭐냐? 빵.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왜? 0하고 숫자로 나와 있는 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해주는 게 좋아.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빵. 해가 없을 조건 빵 숫자.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 있나 보자. 3x-6y는 9, 그 다음에 ax-4y는 b인데 저 둘을 맞춰주려면 우선 누가 얘하고 얘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6하고 4를 통분한다 생각하고 위에 식엔 2를 곱하고 밑에 식엔 3을 곱해서 한번 써보자. 그럼 6x-12y는 18, ax인데 3 곱해지니까 3ax 마이너스 3, 4, 12y는 3b. 이렇게 해놓고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면 빵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어때야 되겠어? 숫자랑 다 같아져야 된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3a가 6이 될 거니까 a는 얼마? 2가 되면 되고 여기는 어차피 지워지고 3b는 18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6이 되면 된다. 요게 바로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항상 얘랑 같은 답이거든. 자,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해가 없으려면 숫자는 이쪽 파트, 즉 좌변에 있는 아이들은 다 지워져야 돼. 그럼 A는 2는 맞지. 그러나 B는 만약에 B가 6이야. 그럼 어떤 경우가 돼? 여기도 지워져 버리잖아. 안 돼. 여기는 숫자가 남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B는 6만 아니면 된다. 따라서 B는 6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두 가지의 답이 비슷하지만 끝부분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 문제가 나오면 둘 다 맞추는 걸로 하자. 그 다음 특수방정식 끝. 오, 그렇지.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각 자리 숫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도 많이 풀어봤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써놓는 거야. 처음수 써놓고 바꾼수 이렇게 써놓고, 자, 어차피 몇 자리 수라고 했으니까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해놓고, 자, x도 모르고 y도 모르니까 우린 그냥 얘를 x, y라고 하자. 그 다음에 바뀐 수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바꿨대. 그럼 얘는 y가 되고 얘는 x가 돼. 근데 얘들아,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이 옆에다가 한 번 더 써줄 거야. 왜냐? 얘는 x랑 y가 아니거든. 얘는 무슨 자리 숫자야? 10의 자리 숫자고 얘는 1의 자리 숫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0x 플러스 y라고 표현해줘야 돼. 바뀐 수는 얘가 10의 자리고 얘가 1의 자리니까 바뀐 수는 10y 플러스 x. 여기까지 써놓는 게 절대로 귀찮은 일이 아닌 거야. 요거를 꼭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다. 그럼 x랑 y랑 더했더니 10이다. 이게 첫 번째 식이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뭐겠어? 1의 자리랑 바뀐 수는, 여기가 포인트. 바뀐 수는 했으니까 얘가 먼저 나오는 거야.
10y 플러스 x. 바뀐 수는 처음 수인 10x 플러스 y보다 18이 작다. 그렇지.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 얘네들 전부 이쪽으로 한번 넘겨보자.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y는 해놓고 얘랑 계산해서 9y,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9x는 이쪽 편에 마이너스 18. 이대로 해도 되지만 전부 9로 약분 가능하겠네. 그럼 이 위에다가 숑 해서 얘는 마이너스 x, 얘는 y, 얘는 마이너스 2. 그렇지. 이렇게 1번과 3번식을 연립하자. 얘랑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뭐 하자? 더하면 사라지겠다. 속어. 그럼 얘는 얼마? 2y는 얘는 얼마? 10. 그래서 y는 5. 자, 이 식을 여기다 갖다 대입해주면 숑 넘겨서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7인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끼리 없어지면 x는 뭐다? 7이다. 그리고 이거는 활용 파트이기 때문에 처음 수를 구하세요 했을 때 xy 쓰면 안 되고 x랑 y랑 합쳐서 75까지 계산해줘야 정답으로 완성된다. 자, 자리수 문제는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활용해도 나오고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에서도 나와.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귀찮은 거 아니야. 처음 수, 바뀐 수 이렇게 꼭 써놓는 이런 준비된 우리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풀면 각 자리 숫자가 나왔을 때도 야 이거 쉽다 하고 풀 수가 있게 되겠지. 그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나 보자. 그렇지. 나이 문제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아빠 아들 나이는 합쳐서 55세. 그럼 여기다가 아빠 x 아들 y 해놓고 첫 번째 식은 뭐가 되겠어? 아빠랑 아들이랑 더하면 55세다. 두 번째, 여기가 아이들이 잘 틀리는 부분인데 16년이 지났어. 아빠만 나이 먹으면 어떻게? 아들은 안 커? 아니지. 아빠도 16년 지나야 되고 아들도 16년이 지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16년 후에 둘의 나이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아들의 2배가 된대. 아들의 2배.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식으로 바로바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계산 한번 해보자. x 플러스 y는 55 해놓고 여기는 분배법칙 해주면 2y 플러스 32가 되니까 얜 요쪽으로 넘기고 얜 요쪽으로 넘어오자. x 마이너스 2y는 16 넘어가서 빼기 16 되니까 16. 자, x 먼저 소거해줄게. 둘 없애버리면 너 저리 가. 얘는 3y 55에서 16 뺄 거니까 39가 되겠구나. 슝슝. y는 13. 오, 아들 나이가 13이래 얘들아. 그러면 아들 나이가 13이니까 아빠 나이는 얼마야? 42.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아주 재밌는 나이 구하는 문제가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16년 후가 포인트지. 아빠도 16년 더해주고 나도 16년 더해주고 요거 기억하면서 풀면 나이 문제도 거뜬하게 풀 수 있어.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문제. 어제 다 못한 속력 문제가 하나 나왔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이해를 하고 풀면 돼. 자, 동생이 50m 속력으로 먼저 나갔어. 몇 분? 15분이 이미 지났어. 그럼 동생은 50m씩 15분을 먼저 달려간 거야. 그럼 이미 얼마가 있는 거야? 750m를 이미 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여유롭게 50m씩 몇 분 달려가고 있을 거야. 이걸 보고 형이 미친 듯이 쫓아간 거야. 얼마? 80의 속력으로 똑같이 몇 분 동안. 그래서 둘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 둘의 거리가 같아지는 이런 방법으로 풀면은 이건 굳이 연립방정식으로 안 하고도 x 하나만 사용하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갖다 넘겨주면 30x는 750이니까 숑숑 약분하면 x는 얼마? 25분. 그렇지. 동생이 나간 지 25분. 형이 쫓아가서 둘이 만날 수 있다.
자, 연립방정식으로 식 안 세우고 이해해서 식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포인트. 동생은 50m 속력으로 먼저 15분을 갔어. 그러니까 동생은 먼저 750m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형이 쫓아오는 X분 동안 여유롭게 50m씩 갔지. 그게 합해진 거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형은 미친 듯이 80m의 속력으로 달려온 거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식은 하나로도 풀 수 있다.